막상 뚜껑을 열고 감을 사실 그때 좀 딱 알았네. 네, 왔어요. 2등의 가격을 아니까 좀 아쉽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 그때 잠깐 들어요. 잠깐 들었는데 네. 자, 다진마매님 낙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축하하기에는 되게 오래전 일이긴 해요. 네, 벌써 40일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을 못해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떤 물건이었어요? 몇 번째 입찰이었죠? 이번에 6번째 법원 방문 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낙찰 가격이 괜찮아요. 전세가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지 네. 않을까 예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이제 자서까지 다 하신 상황이에요. 자서는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걸 자서라 그래요. 자서가 뭐죠? 자필 서명.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걸 우리가 자서라고 그래요. 대출 받을 때 막 쓰는 거요? 네네. 자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네. 일단 첫 낙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벌써 가물가물하지 네. 않으세요? 이게 지나면 막 정신이 없으니까 좀 까먹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시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날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물건이 수원에 있는 빌라인데 참 딱 맞게 제가 수원에 일이 있었어요. 그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오후에 일이니까 법원에 가서 하고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개찰을 하면 이제 제가 그 개찰 순서에서 몇 등이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 그 뒤에 일정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서 대리인 입찰을 했어요. 가까운 지인분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가게 됐고 대리인 입찰 저도 좀 더 떨리더라고요. 또 왜냐면 대리인분이 경매를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모르고 그쵸. 아예 또 경험이 없는 분이라서 그쵸. 저도 같이 했는데 좀 더 떨렸고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했는데 마침 낙찰을 다 받고 개찰까지 다 보고 저는 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개찰이 좀 일찍 끝난 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잠깐 법원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게 늦어지면 진짜 본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방법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같이 가셔서 네. 대리인 이름으로 입찰을 하고 잘 되면은 내가 이제 빨리 끝나면 내가 이제 받아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낙찰의 순간에 친구랑 같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안 그래도 나 경매를 배우는데 경매를 좀 해봐라.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이 이제 요만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법원도 가고 낙찰받는 것도 옆에서 보니까 또 되게 많이 공부가 됐다고 했었어요. 낙찰 받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쉽지 않은데 5번 그 동안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 못 봤고 그냥 폐찰만 했을 텐데 네. 낙찰 딱 받으시는 순간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되게 많이 입찰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 부동산에 제가 그때 돌아봤을 때도 물어보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거의 뭐 또 왔냐는 시기였고 되게 막 경매 때문에 왔다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입찰하러 갔는데 입찰한 사람이 저하고 한 분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생각보다 입찰자 수가 굉장히 적었네요. 네, 그래서 그냥 오래된 빌라여서 안 하시나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만 했었고 근데 우선 원래 그 사건 번호 부르면서 몇 명 입찰했는지 막 부르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때 딱 2명이 입찰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좀 높게 썼기 때문에 전 됐겠구나라는 감을 사실 그때 좀 딱 알았네. 네, 왔어요. 그동안에는 네.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갈 만한 물건들을 맞아요. 좀 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제 좀 말꼬만 물건들이니까 보고 정말 많이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네.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넓은 맞아요. 물건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쟁이 좀 덜하지 않았나. 너무 그간에 계속 실수요자분들한테 졌잖아요. 밀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래된 물건도 좀 처음 한 거고 그렇게 낙찰을 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빌라를 좀 계속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어요. 투자자들은 사실 그래서 낡고 못생긴 물건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끼리 붙어야 우리가 뭔가 승산이 있지.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진짜 전세가
받아도 네. 대박이다 생각하는 분들하고 하면 우리는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야 되니까 맨날 떨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 물건은 사실 이제 생각보다 2등이 좀 받쳐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할 때 항상 2등이 없어도 나 혼자 단독이어도 괜찮은 가격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요. 근데 아직 이제 초보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2등의 가격을 아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 그때 잠깐 들어요. 잠깐 들었는데 네. 근데 또 다시 이걸 어떻게 인테리어 비가 얼마 들어갈 거고 내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다시 해보면서 너무 충분한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맞아. 만약에 또 그런 걸 걱정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썼다가 또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전 이게 낫다. 우선 그렇게 좀 생각은 했어요. 이 물건은 월세로 세팅을 해도 무피고 전세로 세팅을 하면 수리비를 포함해서 전세 가격으로 낼 수 있는 물건이고요. 네. 매도를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쵸. 세금 다 내도. 맞아요. 그쵸? 세금이 1년 내에 단기 매도면 70%를 내요. 이제 45%로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0%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수리하고 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0%를 내도 네.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안을 지금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전세 세팅하는 거, 네. 또 하나는 단기 매도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전세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 네. 이게 보증보험, 그 네. 빌라 사기 사건 때문에 네. 보증보험의 한도가 낮아졌어요. 그 보증보험이라는 게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전세 보증보험이 뭐냐면은 전세입자가 전세 들어올 때 이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나라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렇죠. 보험을 가입하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무로 가입하게끔 하는 제도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맡기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그쵸.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끔 하죠. 공시가가 있으면은 150%까지 전부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네. 전세를 1억 5천까지 받는 거는 무난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낮아진 거예요. 이제 5월부터. 올 5월부터 바뀌는 게 140%. 140%. 140%에다가 거기에 90%. 그러니까 1억짜리, 공시가 1억짜리라면 네. 1억 4천에 네. 90%. 근데 근데 이거를 근데 왜 140에 90에 했는지 그걸 다시 잘 환산하면 126%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의 126%가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요? 공시가가 떨어졌어요, 올해. 네. 작년보다 공시가가 네. 낮아졌고, 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전세입자들은 공시가의 150%에 다 전세를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126%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집주인이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주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주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세가가 그렇게 낮아지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과연 가능할지,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임차인이? 결국은 이게 낮추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걸 낮추려면 집주인은 수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거구나. 못 쓰죠. 집주인이 쓸 돈이 없잖아요. 네. 전세가가 올라줘야 네. 이제 임차인 드리고 수리해서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자꾸 떨어지면 내가 돈을 뺏어줘야 네.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오. 5월부터 일어날 일인데, 어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단 5월달부터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세를 낼 때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금액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 물건 8천이거든요, 공시가가. 공시가 8천이니까 1억 2천까지 원래 무난하게 됐었는데,
한 2천 가까이 그 보증보험이 끊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거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그런 거는 만약에 모든 임대인이 가격을 다 내린다.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위에서 원하는 건 그거 아닐까 모르겠네. 아. 근데 그게 가능한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5월 달부터 적용되는 일이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도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저는 사실 매도도 좋아요. 뭐 매도도 단기간에 네, 1,000만 원. 원이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물건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도 재밌어요.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제가 제 집을 사서 누군가에게 세를 준 적도 없는데 약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혹시 자꾸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고 그럴 바에는 맞아, 매도를 맞아. 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다음 물건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쵸. 마음 편히. 넌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나 이거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도. 네, 걱정했지 나 이거 금방 이거 몇 네. 개월 해서 이거 벌었어라고 딱 보여주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세금은 너무 아깝지만 세금은 아깝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그러면 아예 매도 쪽으로 조금 더 네. 집중해서 해보죠. 네, 네, 진짜. 수익을 뭐 수익의 70%를 세금으로 매도. 낼지언정. 전 내도 괜찮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랑 동업인가? 동업은 아니고 정부에게 바치는 거잖아. 뭐죠? 동업은 같이 일해야 되는 건데. 정부 좋은 일 시킨다고 제가 정부 좋은 일 시키는 거네. 근데 저는 이제 나란히라는 거네요, 우리 지금. 잃어버리는 70%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내가 얻은 이 1,000만 원에 저는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여서 네. 그 뭔가 좀 보상받는 느낌 있죠. 내가 그간에 사실 6번 법원을 가기까지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요 이게. 그럼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150만 원 정도 번 거네요. 그래서 뭔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일단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매도 가격은 누가 정해요? 이제 다진마미님이 정하시죠. 아, 제가 정해요? 네. 어떻게 조율해서 그 상황과 시세를 파악해요? 시세를 파악을 하고 시세를 제가 잠깐 봤더니 네. 1억 7천도 그러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네. 약간 느낌이 제가 그 할 때보다. 우리 그때 봤을 때는 1억 5천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1억 7천은 가능할 것 그쵸? 같았어요. 그 동네 전세도 없고. 없고 네. 그리고 상태가 말끔하게 해놓은 맞아요. 집들이 그리 없어서 그럴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낮춰서 최저. 낮은 걸로 네. 그 이상 되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겠다. 진짜 기분 라고 좋겠네요. 생각하고요. 세금에 집착하지 않아요. 네, 나머지 내가 수익에만 네. 집착을 하면 기분 좋죠. 네. 근데 일단 여기에는 완벽한 리모델링이 기본이 그렇죠. 되어 있고 매수자가 들어왔을 때 매수자가 집을 봤을 때 나 이 집 너무 갖고 싶어. 이 정도로 맞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왜 그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개 비교해 볼 때 딱 이거다 싶은 집이 네, 항상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냥 딱 그런 집으로 잘 만들면 맞아요.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그 가격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동네도 괜찮고 해서 맞아요. 집 안의 상태는 좀 안 좋았잖아요. 우리 집을 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집 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